안녕하세요. 길고 어려운 시민공감의 콘텐츠에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한 주간의 영상을 한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열린 샐러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두 영상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다누림이라는 업체의 실상에 관한 보도를 다루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수주한 관급 공사는 3건, 수주액은 8,300여만 원 뿐이며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회사가 경쟁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실의 공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공사에 저 정도 역량의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너무 이상하긴 하네요. 월요일 보도에서는 이 다누림 건설사의 실상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대표는 김승혜 씨인데 이분이 회사의 설립자가 아닙니다. 그럼 설립자는 누구죠? 설립자는 안효식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이분이 설립한 법인이 30여 개가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30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시민공감에서 이 회사들에 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취재는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영상에서 안효식 씨 법인들의 주소를 공개하고 시민 기자분들께 취재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시민 기자분들께서 응해주셨고 하루 만에 엄청난 양의 제보들이 시민공감으로 쏟아져 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인 화요일 시민공감에서는 제보가 부족한 곳 위주로 취재하여 안효식 씨 법인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취재라고 하죠. 이번에 이러한 쌍방향 취재 방식을 처음 시도해보았는데 시민분들의 참여 덕분에 방대한 양의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화요일 영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안효식 씨의 법인은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이었고 비슷한 형태의 법인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의 30여 개보다 많은 숫자네요. 네, 이 회사들은 모두 회사를 설립하고 10여일 만에 다른 이에게 팔아치운다는 공통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으로 회사를 설립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황하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강진구 기자는 다스베이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 황하영 씨가 삼표 시멘트라는 법인을 운영하여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보도가 있었죠. 생각해보니 그때 일과 대단히 비슷하네요. 앞으로도 이 의혹에 관한 취재와 보도를 지속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2020년 4월 총선 전에 있었던 사건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발 사주? 고발을 왜 사주하죠? 고소야 사건 당사자가 해야 한다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직접 고발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고발은 본래 자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 벌어졌죠. 도대체 왜 고발을 사주한 것이죠? 고발을 자기가 직접 하기엔 모양새가 영 나빴으니까요. 그래서 창피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고발을 하도록 사주를 넣었던 것이에요. 이상하네요. 무엇이 부끄러워서 남에게 맡겼던 것일까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엄청난 권력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중인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기에 이 사건은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렇군요. 이 고발 사주는 어떤 정치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2020년 3월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시켰는데 성공률 되게 낮긴 하지만 그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실라잖아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했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유명한 검언 유착 사건이죠. 네, 녹음이 그대로 세상에 공개되면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사람이 바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녹음과 관련된 자를 고소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본인들이 직접 고소고발을 한다면 몹시 모양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 보도되자 상대를 고소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소가 되어 법정이 열린다면 누가 봐도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아,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고발을 사주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은이라는 사람에 의해 내부 고발이 되면서 들켰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네요. 거기 이 사건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출된 고발장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만 지워져 있고 그 사건에 대한 고발장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피해자로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누가 봐도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 이 고발 사주의 주범이겠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죠?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송되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공수처의 입장은 이것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였습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화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한동훈의 아이폰 비밀번호였습니다. 아, 누가 봐도 범인은 확실한데 그 범죄를 증명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이군요. 이런 걸 두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 고발장만으로도 증거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실패로 공수처는 모두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는 그 후 이 고발 사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번 정권이 어떤 인사가 결정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피의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그 결과를 알아야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이미지로 보실까요?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작성한 당시 관계도입니다. 대단히 눈에 잘 들어오는 관계도군요. 지난주 쿠키님께서 작성한 그림과는 다르게 말이에요. 이걸 보건대 제가 디자인까지 잘했다면 국회의원급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꽤나 뻔뻔해지셨군요. 죄송합니다. 일단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저 사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그림을 대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한동훈 씨와 권순정 씨는 좋은 자리를 받았고요. 지금 피의자로 고발된 김웅 전 의원과 손준성 씨가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엄중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담당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란 분이 승직을 눈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권력에 맞서는 결과를 내놓기는 어렵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기관으로 남아있길 바라며 이번 사건의 검증이 부디 옳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보도입니다. 6월 12일 일요일 미국에서 있었던 정천수 모금 사건에서 발생한 모금액을 모두 환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배상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보도한 취재 후 라이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시청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새로운 언론 지형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민 언론 열린 공감은 대한 언론이 아닌 대항 언론으로서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뉴스 도매상이라 부를 수 있는 시민통신사와 국민청원 시민공감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시민청원, 오프라인 공간인 열린 공간에 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6월 18일 새로운 청년 논객팀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들이라는 팀이며 환경을 해치는 경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청년들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시민공감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인 시사 예능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왠지 우리 팀보다 훨씬 밝은데 흥미가 솟네요. 저는 김서림님 거기 안 보내드릴 겁니다. 저 여기서 못 나가는 건가요? 네, 저랑 샐러드 계속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열린 샐러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